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의 선함을 약점으로 바꾸는 사람. 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 영상은 그런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경고문입니다. 당신의 착함이 무기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냉정해야 합니다. 이건 냉정함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얻어먹고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주고받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심리학에서는 상호주의라 부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호주의가 무시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한 연결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래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한쪽은 주는 역할에 익숙해지고 다른 한쪽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밥을 얻어먹고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 이건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작은 보답도 귀찮아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뭐 어때라며 넘깁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작은 무례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식힙니다. 받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주는 사람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상담 중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여러 번 점심을 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지난번에도 네가 냈잖아. 그녀는 늘 미소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동료는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상대에게 당연해요로 들렸다는 걸요. 이처럼 감사의 결핍은 관계의 무게중심을 기울게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주는 사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정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청각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호의를 받아도 감정의 울림이 없습니다. 그저 얻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죠. 감사는 관계의 순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는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내가 이용당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감사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관심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는 신뢰를 느끼지만 한쪽만 필요할 때만 불쑥 찾아온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이용의 구조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구적 관계라 부릅니다. 상대를 존재로 보기보다 필요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감정이 없고 오직 목적만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평소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혹시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그때 내가 도와줬던 거 한 번만 더. 그 말 안에는 보고 싶다는 진심이 아니라 너라면 도와줄 거잖아라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분이 있었습니다. 늘 연락이 뜸하던 친구에게서만 프로젝트 마감 전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예전에 잘하던 그거 이번에도 부탁 좀 해도 되지? 그는 늘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는 그 친구에게서 단 한 번의 안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땐 그 사람의 세상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를 함께가 아니라 사용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도움을 주면 그건 권리가 되고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피로해지고 그들은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결국 한쪽만 소모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당신의 착함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너밖에 없어.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단 한 번의 고맙다도 없습니다. 한 번의 도움은 호의이지만 두 번의 도움은 기대가 되고 세 번째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줍니다. 요즘 왜 그렇게 변했어? 그건 이런 뜻입니다. 왜 이제 나에게 공짜로 주지 않니? 착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반응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착함이란 누구에게나 무한히 베푸는 게 아니라 진심이 닿을 곳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필요 없을 때 버립니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음 기회에 또 연락할게라며 사라지고 다음 연락은 역시 필요할 때입니다. 착함을 지키고 싶다면 거절을 배워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이유 없이 안부를 묻고 대가 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시간을 소비할 뿐이다. 셋째, 딴소리하고 말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계는 말 위에 세워집니다. 진심이든 거짓이든 결국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죠. 그래서 말이 흔들리는 사람은 신뢰도 함께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 바꾸기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거요. 그들은 분리할 때마다 태도를 바꿉니다. 어제는 내 말이 맞아. 오늘은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책임질 일엔 침묵하고 유리한 일엔 빠르게 끼어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친구는 항상 약속 시간을 어겼습니다. 오늘은 차가 막혔어. 어제는 일이 너무 많았어.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른 친구와의 약속에는 정확히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상황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이런 사람은 언제나 말을 이용합니다. 거짓을 직접 말하지 않고 진실을 절묘하게 비껴가죠. 그들은 상황을 조작해 자신이 옳아 보이게 만듭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거짓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말을 바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잃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기억을 흔들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자기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조종의 시작입니다. 말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신뢰라는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다리를 건너려 애쓰는 건 늘 당신입니다. 진심은 해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짓만이 변명을 반복한다. 넷째, 내로남불형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문제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행동이 설명됩니다. 이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어쩔 수 없었어. 남의 실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며 타인의 반응을 죄책감으로 조종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공감이 아니라 통제의 언어입니다. 한 지인은 늘 이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은 예민하네 라며 깎아내렸죠. 그녀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강해지려 한다. 내로남불형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한 척하며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의 양심을 자극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들은 겉으론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는 언제나 자기중심적 정의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타인에게는 잔혹해집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당신은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참으면 관계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이해가 아니라 복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습니다. 항상 변명만 있고 사과는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흔들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과의 관계는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비난의 순환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는 가장 교묘한 조종자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거리가 답이다. 신뢰는 말의 일관성에서 자라나고 존중은 기준의 공평함 위에서 유지된다. 언어와 기준이 흔들리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 다섯째,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엔 열정적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목표가 뚜렷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신념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집착의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없어. 그 말의 밑바닥에는 내가 틀리고 내가 옳다는 은밀한 지배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는 조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통제의 언어였다는 걸요. 이런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그건 핑계야. 난 더 힘들게 해봤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들의 맞춤형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점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제게 조용히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는 늘 사랑을 이유로 통제했습니다. 옷차림, 친구관계, 말투까지 모두 간섭했죠. 그녀는 점점 스스로의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배려가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걸요.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능력이다. 그 말처럼 진짜 사랑은 강요가 없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결국 자신이 느끼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흔들릴까봐 상대를 묶어두려는 시도죠. 하지만 사랑에도, 우정에도, 관계에도 자유가 없으면 신뢰는 사라집니다. 통제는 일시적 안정을 줄 뿐 결국 상대의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한다. 진짜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존중으로 존재한다. 여섯째, 돈 많은 사람에게 당연히 베풀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론 친근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대의 성공을 내 권리로 여기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넌 잘 벌잖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타인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버니까 내가 내야지. 넌 가진 게 많으니까 조금 덜 힘들잖아. 이런 말로 상대의 책임과 부담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베풀문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누군가 많이 가졌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를 쉽게 요구하는 순간 그 관계는 존중이 아닌 착취로 변합니다. 오랜 시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그에게 자주 밥을 얻어먹고 술자리에선 늘 넌 사장님이니까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힘든 시기를 맞자 그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건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었다는 걸요.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우리의 관계를 거래로 만든다. 돈을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인간적 온기를 잃은 계약서가 됩니다. 그들은 돈이 있을 때는 다가오지만 당신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좋아. 하지만 그 좋음의 중심엔 언제나 이익이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라 강요하는 태도는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상대의 가치를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단지 돈이 아니라 상대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진짜 우정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감사 없는 요청은 결국 착취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을 이유로 통제하는 사람은 자유를 빼앗고 성공을 이유로 요구하는 사람은 존중을 빼앗는다. 둘 다 관계의 평형을 무너뜨리는 독이다. 일곱째, 성격이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제는 웃으며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기분을 무기로 삼습니다. 따뜻한 말로 당신을 안심시켰다가 다음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대는 결국 눈치 보기에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 괜히 말 꺼냈다가 또 화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예민한가 보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기술이라는 걸요. 이들은 불안을 조성해 상대를 지배합니다. 호감을 줄 땐 한없이 다정하고 거리를 둘 땐 철저히 차갑습니다. 이 온도 차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결국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늘 이런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기분 좋을 땐 선물과 칭찬을 퍼붓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나타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그땐 그냥 기분이 좀 그랬어. 그녀는 점점 자신이 문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감정으로 상대를 흔드는 조종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감정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사실 자기 내면의 불안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은 불안할수록 상대를 흔들고 그 불안을 덜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평온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불안을 전염시키는 존재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으로 관계를 유지하죠. 감정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당신의 감정마저 불안하게 만든다. 그 불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는다. 여덟째, 욕심과 탐욕이 지나친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비교 속에 삽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마음이 놓이고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불행이 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늘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에 승진했다며? 나보다 잘난 척하더라. 너 이번에 차 샀다며? 요즘 돈 좀 버나 보네. 칭찬하는 척하지만 그 말엔 질투와 불편함이 섞여 있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남의 기쁨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보다 나은 사람을 견디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자극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열등감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만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타인에게 퍼뜨립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나는 내가 잘 돼서 좋아 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친구에게 쟤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느끼는 시기심의 고백이었죠. 탐욕은 한계를 모릅니다. 한 번 얻으면 더 큰 걸 원하고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행복의 기준을 잃습니다. 자신의 성취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불행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칭찬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고 함께 있어도 피로합니다. 그들의 눈엔 늘 부족함이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깎아내리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비교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의 충족이다. 탐욕과 시기는 관계를 경쟁으로 바꿉니다. 함께 웃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을 평가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심리적 우위의 구조입니다. 비교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탐욕은 관계를 썩게 만든다.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의 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감정으로 흔드는 사람은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탐욕으로 비교하는 사람은 당신의 자존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웃으며 다가오지만 결국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아홉째,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관계는 말보다 태도로 유지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와 미안하다입니다. 이 두 말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수고를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넌 늘 그렇게 해왔잖아.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착취의 예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정서적 둔감함이라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받는 도움을 감각적으로 제로화하는 상태죠. 그들은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주는 법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사 도와주고 글 써주고 밤늦게까지 전화 상담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그 친구들 중 누구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청각이 없는 사람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선의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배려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기를 잃어도 숨막혀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처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해? 이런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다시 잇는 끈이지만 사과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끈을 스스로 자릅니다. 그들은 잘못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사과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감정이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말이야말로 존중이 살아있는 관계의 마지막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는다.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는다. 10번째, 비속어와 반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가까움을 핑계로 무례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아직도 못했어? 너는 원래 좀 느리잖아. 그들은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언어는 품격이고 의식의 수준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말을 하고 비속어를 섞어 쓰는 사람은 상대를 평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내 말은 내 영혼의 거울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정신을 비춥니다. 무례한 말은 거친 마음의 반영이며 비속어는 존중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동료들에게 늘 야 또는 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난 편하게 대하려고 그런 건데. 하지만 아무도 그를 편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했지만 함께 있고 싶진 않았어. 가까움은 무례의 면허가 아닙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는 편안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며 인격은 결국 관계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낮추는 언어로 대한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돼도 결국 무너집니다. 비속한 말은 영혼을 더럽히고 무례한 태도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언어의 품격이 곧 관계의 품격이다. 감사와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고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은 이미 영혼이 거칠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결국 관계의 끝을 결정짓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균형의 상실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이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는 존재입니다. 인연을 끊는 건 냉정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며, 감사가 없는 관계는 친밀함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시간, 마음, 존엄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선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놓아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이 되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